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박유천 씨가 어제 저녁부터 오늘 새벽까지 8시간에 걸쳐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박 씨는 검은 옷을 차려입고 초췌한 모습으로 등장했는데요. 취재진의 이딴 질문에 울먹거리기도 했습니다. 한편 박 씨를 고소했다가 취소했던 첫 번째 고소 여성이 성폭행이 맞다며 또다시 말을 바꾼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수사 속보 계속해서 전해드립니다. 네, 박지원 씨가 어제 저녁 서울 강남경찰서에 출두했습니다. 이번 성폭행 논란 이후에 처음으로 본인이 직접 입을 열었는데요. 발언 내용부터 들어보시죠. 우선 이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서 정말 죄송하고요. 경찰 조사 성실히 받고 잘 나오겠습니다. 다른 분들도 맞고 소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팬들에게 하실 말씀 없으세요? 네, 지금 약간 울먹거린 것 같죠? 눈물을 흘리진 않았지만 상당히 위축된 모습인 것 같고 또 말도 조금 조심조심 꺼내는 것 같습니다. 자, 하정은 평론가 보시기 예. 좀 어떤가요? 예. 아무래도 이제 박유천 씨 입장에서는 본인은 이게 받고 있는 혐의가 성폭행 혐의죠. 네. 거기에 대해서는 강력히 무죄를 주장하면서 오히려 나는 무고를 당한 피해자다. 이런 입장이긴 하지만 네. 그건 이제 법적인 사안이고 법적인 문제와 별개로 본인의 어떤 그 유흥 사생활 이것과 관련해서 대중의 도마 위에 오르고 굉장히 거의 국제적인 수준의 망신이고 네. 이런 일에 논란이 되는 것 자체가 이러다가는 앞으로는 연예인의 어떤 제대로 된 활동을 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 이런 상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무죄 주장과는 별개로 굉장히 좀 침통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상당히 수치스러운 상황이겠죠. 지금 이 모습은 지금 조사를 받고 나오는 상황이죠. 네. 어제 오후 6시 반부터 오늘 새벽 2시 반까지 거의 8시간에 걸쳐서 조사를 받았는데요. 지금 새벽인데도 이 경찰서에서 기다리는 취재진이 정말 많습니다. 박유천 씨, 예. 박유천 씨가 굉장히 아마 조사를 타이트하게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데 네. 그러니까 검찰 입장에서는 그 성폭행을 한 피의자 관점에서 이번에 조사를 했고 네. 나중에 또 무고를 당한 피해자 관점에서 나중에 조사를 한다고 하는데 이번에 문제는 성폭행 의혹 사건이 한 건이 아니라 지금 4건이나 있기 때문에 네. 그것을 하나하나 다 따로 나눠서 여러 가지 정황에 대해서 조사를 했다면 8시간 조사도 시간이 오히려 모자랐을 수도 있고 네. 굉장히 타이트하게 연속적으로 조사를 받았을 것이고 굉장히 좀 피곤하고 초췌한 어떤 상태에서 네. 지금 이 경찰청을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변호사가 2명이나 네. 대동했다는 겁니다. 1명도 아니고 아, 2명. 2명입니까? 예. 네. 2명이나 대동했는데 지금 이제 새벽까지 조사했으면 오늘 또 출근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과연 저 상태에서 출근할 수 있을까요? 또 출근하면은 저렇게 새벽까지 조사를 받은 사람한테 또 강남구청에서 무슨 일을 또 시키겠습니까? 그렇긴 하죠. 출근할 것 같은데요. 예. 네. 하재근 평론가. 예. 그런데 어제 저희 채널A 취재진도 현장에 갔었는데요. 예. 저희가 연예인 출석 정말 많이 봤지만 예. 이렇게까지 취재진이 많이 몰린 거는 다들 처음 봤을 거예요. 예, 네. 국내 거의 대부분의 매체는 여기에 이제 기자들을 파견했을 거라고 처음부터 네. 예견이 됐었는데 강남경찰서가 로비가 그렇게 넓지 않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기자들 사이에서 취재 경쟁이 엄청 났다고 하고 아마 서로 팔꿈치로 찍고 아마 이런 일까지도 벌어지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이 되는데 네. 문제는 이제 우리나라 기자들뿐만 아니라 해외에서까지도 온 거죠. 네. 근데 우리가 해외에서 온다고 하면 당연히 중국이나 일본 매체에서 왔을 것이다. 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중국, 일본은 물론 이려니와 네. 매우 놀랍게도 네. 미국 매체와 영국 매체에서도 지금 기자들을 보냈다고 해서 네. 야, 정말 박유천 씨가 국제적인 팝스타가 맞긴 하구나. 새삼스럽게 위상이 입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손정희 변호사. 그런데 또 다른 국면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저희가 채널A가 단독 보도를 했던 내용인데 맨 처음에 고소를 취하했던 첫 번째 고소 여성이죠. 당시 진술을 번복했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처음에는 고소를 했다가 네. 이 일이 이제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되니까 나를 무시한 것 같다. 성폭력은 아니었다라고 진술을 바꿨는데 경찰에서 실제로 고소인 조사 때는 나는 성폭력을 당했으니까 엄벌에 처해달라고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네. 진술이 좀 바뀌고 있는데요. 보통은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가 진술을 번복하면 그 신뢰도를 낮게 보는 경향이 있는데 네. 이 사건은 워낙에 언론 보도에 그 집중적인 관심이 대상이 되고 채널A에서 단독으로 녹취록을 입수한 내용에 의하면 이 여성이 이 고소 이후에 언론 보도가 많이 이루어진 건 굉장히 심적 부담이 있고 힘들어 있다.
그 과정에서 고소를 계속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진술을 번복했다라는 것이 추정되는 내용들도 있었거든요. 네. 어찌됐든 진술이 번복이 됐으니까 진술을 번복한 동기나 원인은 무엇일지, 실제 그렇죠. 진실이 무엇일지는 경찰에서 이제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이 고소녀 입장에서도 일단 무고죄로 고소를 당한 상황이니까 자신이 적극적으로 피해 사실이 진실이라고 밝히지 않으면 애초에 고소가 무고가 돼버리는 상황이 그렇죠. 처해졌기 때문에 네. 지금 입장에서는 피해를 당한 것이 맞다라고 진술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아, 네. 손정혜 변호사. 그런데 이 지금 사건이 정말 일파만파로 퍼지는 게 이번에는 국세청이 이 박유천 씨 소속사에 대한 세무조사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CGS 엔터테인먼트인데요. 네. 2009년도에 설립이 된 회사입니다. 근데 2009년부터 한 7년까지 세무조사가 한 차례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요. 근데 연예계에서는 뭐 명확하게 확인된 사실은 아니지만 계약서를 쓰지 않고 CGS에서는 현금으로 거래를 많이 한다. 네. 소속 연예인들에게도 그 계약금을 줄 때 현금으로 많이 준다라는 소문이 좀 돌았던 모양입니다. 그러다 이게 보니까 탈세에 이제 소지가 있는 거죠. 국세청 원래 한 예. 5년, 6년 단위로 이렇게 세무조사를 한 번씩은 하는데 세무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리고 이 회사가 처음에는 3억 원대의 그 자본금으로 시작했다가 네. 한 7년이 지나서 한 해에 480억의 매출을, 굉장히 많은 매출을 네. 올리다 보니까 그렇네요. 한 번쯤은 이기의 것을 세무조사를 통해서 정상적인 회계 처리를 하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 넘어가겠습니다. 개그맨 유재석 씨 영입 정보를 이용해 주식 부당 거래를 한 혐의를 받고 있던 CN블루 멤버 2명이 엇갈린 처분을 받게 됐습니다. 검찰이 리더 정용화 씨에 대해서는 무혐의 판단을 내리고 기타리스트 이종현 씨는 벌금 2천만 원에 약식 기소한 건데요. 검찰의 이런 결정을 두고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이종현 씨는 검찰 소환 당일에도 SNS에 셀카를 올린 사실이 드러나 또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자, 박상민 변호사. 예. 이 멤버 2명이 같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는데 예, 예. 일단 또 나온 결정은 그렇습니다. 완전히 좀 달랐습니다. 예. 네. 이 정용화 씨는 주식 매입 시점이 작년 7월 8일입니다. 예, 7월 네. 8일. 예. 그리고 이종현 씨는 주식 매입 시점이 7월 16일입니다. 예. 네. 그런데 유재석 씨가 이 CN 뭐죠? FNC 예, 요? 예, 예. 여기에 영입된다. 네. 얘기가 들어갈 때가 7월 15일입니다. 정보가 돌았던 그렇죠. 시기가 7월 15일이다. 15일 이전에 예. 정용화 씨는 주식을 매입했고, 음. 그러니까 정용화 씨는 유재석 영입 정보하고는 관련이 없이 개인적으로 이거 한 거다. 몰랐다는 그렇기 거예요. 때문에 몰랐기 때문에 무혐의고요. 이종현 씨는 이게 7월 16일입니다. 네. 유재석 영입 정보가 7월 15일 날 나고 공식적으로 보도자료 낸 게 7월 16일입니다. 그러니까 네. 알고서 주식을 매입했을 거 아니냐. 음. 그래서 정용화 씨는 범죄 혐의가 없어서 무혐의고, 오히려 역으로 이종현 씨가 벌금 2천만 원으로 약식 기소가 됐습니다. 근데 네. 그 소문이 나는 시점이 꼭 그 시점에 나는 건지요? 좀 그 전에 미리 좀 알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근데 거기까지는 집중적으로 추궁에 들어가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은, 자, 유재석 영입 정보 행성 시점이 검찰이 판단한 게 7월 15일입니다. 네. 네. 물론 그 전에도 알 수가 있거든요. 음. 그러니까 정용화 씨가 7월 8일에 했다 하더라도 그 전부터 입수했을 거 아니냐. 그런데요, 실질적으로 정용화 씨가 무혐의 된 것은 정용화 씨가 이 주식 관리를 누가 했냐면은 다 어머니가 했다는 겁니다. 본인이 아니라? 예,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정용화 씨가 무혐의를 받은 것입니다. 네. 하재근 알겠습니다. 평론가. 네. 그런데 이 와중에 또 이종현 씨는 네. 검찰 소환되던 날에도 SNS에 사진을 올렸다가 또 문매를 받고 있어요. 예, 뭐 소환되던 날에도 계속해서 좀 장난스러운 네. 네. 사진을 올렸고, 최근에 뭐 검찰 조사가, 경찰 조사가 이제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계속해서 좀 장난스러운 SNS 활동들을 했다고 해서 네. 네. 좀 너무 개념이 없는 거 아니냐,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건데, 아무래도 그러니까 이종현 씨 입장에서는 나는 별로 그렇게 죄를 지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고, 네. 왜냐하면 처음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야기 듣고 좋은 호재가 있다라고 해서 주식을 샀는데, 네. 사고 나서 이게 또 이런 식으로 돈을 벌면 법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사후에 듣고 네. 그 주식을 팔지 않고 아직까지도 가지고 있는 상태여서
일단 손해는 상당히 본 상태고, 그러니까 처음에 살 때만 모르고 샀을 뿐이다. 금전적으로 이득을 보지 않았고, 그러니까 아마 본인은 조금 죄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글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으로 이 정도로 지금 무리가 빚어졌고, 네. 네. 죄는 죄니까 본인이 좀 자숙하는 모습을 보여야 될 텐데 너무 지금 발랄한 모습을 보이니까 안 맞아도 될 맥까지 지금 덩달아서 또 맞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잊을만 하면 다시 등장합니다. 루비스 린다 김 씨, 지난 2월 지인에게 큰 돈을 빌린 뒤 갚지 않고 때리기까지 한 혐의로 피소됐었죠. 양측의 공방이 거셌는데요.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린다 김 씨의 사기와 폭행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린다 김 씨가 애초에 돈을 갚을 생각이 없었고 또 상대를 때린 것도 맞다는 겁니다. 하지만 린다 김 씨가 계속 무죄를 주장하고 있어서 진실은 재판에서 가려지게 됐습니다. 몇 달 전 사건이라 이 어떤 사건인지 아마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지난 2월 당시 저희 취재진과 린다 김 씨가 직접 전화 통화한 내용 한번 들어보시죠. 그 말 같다는 소리 하지도 마세요. 어떻게 저렇게 거짓말 90%를 할 수가 있어, 세상에. 더 이상 용서할 수 없어요. 손정혜 변호사, 지금 이 사건이 어떻게 흘러갔던 거죠, 지금까지? 처음에 이게 폭력과 막말과 돈을 갚지 않는다라고 고소인이 등장을 하면서 이 문제가 불거졌는데, 린다 네. 김은 그 당시에 나는 뭐 살짝 폭행한 적은 있지만 뭐 무릎 꿇고 이렇게 하거나 이런 가혹행위를 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돈 부분도 떳떳하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제 경찰 조사가 진행되면서 이것이 좀 사실이 드러나고 있는데요. 네. 현재로서는 경찰에서는 처음에 폭력 부분과 관련해서 린다 김은 나는 정당박이었다. 호텔에 무단으로 침입해서 밀친 적은 있지만 내가 이것을 실질적으로 얘기하는 것처럼 폭력을 행사한 적이 없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확인을 해보니까 그 전에 호텔 방으로 올라가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올라도 좋다라는 의사표시를 했기 때문에 네. 이 주장이 사실과 다른 허위 주장으로 이제 판단을 한 것이고요. 네. 이 동거래 관련된 것도 사기죄가 성립을 하려면 최초에 돈을 받을 때 갚을 능력이 있었느냐, 네. 갚을 의사가 있었느냐 이런 것을 따지게 되는데, 그 당시에 린다 김의 재산 상태나 변제 의사를 살펴보니까 처음부터 돈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능력도 없었거나 네. 갚을 생각도 없었던 거 아니냐. 네. 그래서 사기죄도 유죄의 의견으로 송치하고 폭력도 정당방위로 볼 수 없다. 무단 침입한 것이 아니다. 라고 해서 고소인의 주장이 더 사실과 가깝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하재근 평론가. 예. 지금 재판 결과는 일단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다만 예. 지금 이제 젊은 한 20, 30대 린다 김을 모를 거예요, 아마. 예. 린다 김 씨는 옛날에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유명했던 연예인 출신이고, 네. 이분이 이제 안양예고 2학년 재학 중에 아. 1970년에 연예인으로 데뷔를 해서 네. 네. 우리나라 최초의 화장품 회사 전속 모델로 활동을 하기도 했었고, 네. 그다음에 이제 79년에 미국으로 가서 당시에 카시오긴가 하는 그 미국의 유명한 무기 무기 중개상. 중개상하고 예. 친해지면서 이제 그 무기 중개하는 그러한 브로커로 이제 직업이 바뀐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로 다시 돌아와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무기 중개를 하기 시작했는데, 이분의 이름이 우리나라에 이렇게 널리 알려지게 된 이유가 당시 우리나라에서 활동할 당시에 우리나라 그 해군 군대 장성 네. 높으신 분, 예. 이런 분들이 린다 김한테 너무나 그 문학소년 같은 거의 약간 손발이 오그라드는 정도의 그 연애 편지를 네. 보냈던 것들이 이제 사회에 알려지면서 린다 김이라는 분한테 도대체 어느 정도의 매력이 있길래 그 근엄한 군 장성들이 갑자기 소년으로 변했느냐. 네. 그것 때문에 사회적으로 굉장한 파문이 있었고, 우리나라 군대가 이 미모의 무기 중개인한테 막 휘둘리는 것이 아니냐. 군 기관이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이것 때문에 굉장히 질타를 받았던 사건의 주인공이었습니다. 예, 대단히 그때 시끄러웠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위장 논란에 휩싸인 이우환 화백이 경찰의 회유 압박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한 수사관이 문제가 된 13점 중 4점을 가짜라고 하자며 자신을 설득했다는 겁니다. 논란이 커지자 경찰은 위작인데도 위작이 아니라고 하지 말고 소신대로 감정해달라는 말을 한 것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한편 해당 그림 13점에 대해 경찰과 국과수 또 감정기관은 전부 가짜라고 판단했고, 이화백은 모두 내가 그린 게 맞다고 주장하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이 화백의 그림을 놓고 이 화백 본인하고 정작 위작이라고 판단을 한 경찰이 지금 정면으로 충돌한 양상입니다. 이러니까 지금 도대체 누구 얘기가 맞는지 알 수는 없지만 일단 각
각자 주장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요 4점은 가짜로 하고 다른 거는 그냥 진짜로 하시죠. 아니 이게 같은 거고 내 작품인데 무슨 얘기를 하는 거고. 특정된 4점에 대해서만 작가의 위작 의견을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회유한 사실은 절대 없습니다. 자, 박상민 변호사. 이게 지금 이런 참 장면도 보기가 드뭅니다. 이렇게 경찰은 우리가 회유한 사실 없다고. 자기는 회유 당했다고 지금 그렇게 하는.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거짓말 하고 있는 그렇게 거죠. 볼 수밖에 그리고 이완 화백이 어제 조사를 받을 때 네. 변호사를 대동하고 갔습니다. 네. 그런데 이완 화백 얘기는 뭐냐면은 수사관이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없었다고 참. 그렇죠. 4점만 인정하시죠. 위조범이 4점은 다 위작했다고 했습니다. 인정하시죠. 했을 때 뭐라고 했냐면은 변호사 나가라고 했다는 겁니다. 네. 그런데 변호사가 나갈 만한 변호사가 아니거든요. 제가 그 변호사 알지만은. 아, 개인적으로 아십니까? 예. 근데 제가 볼 네. 때는 조금 이해가 안 됩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둘 중에 하나 거짓말을 하는 거고. 근데 위조범이 내가 이호박님 그림 위조했습니다. 라고 하는데 자백하는데 이완 화백은 위조범이 위작한 거가 진본이다. 하면 이것도 좀 이상한 것 같습니다. 하재근 평론가, 네. 지금 뭐 이 사건을 두고 미술계 반응은 좀 어떻습니까? 미술계 반응은 매우 이상하고 답답하다 이런 전체적으로 네. 그런 반응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상하다고 하는 것은 원래 이제 미술계가 작가가 현대미술 같은 경우에 작가가 최종적으로 그것이 내 작품이라고 보증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 작품이 만들어지기까지의 과정은 사실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서 네. 작가가 최종적으로 사인만 하면 과정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이 작가의 작품이 맞나 보다 이렇게 하는 측면이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국가서 조사 결과까지도 있는데 이거를 위작이 아니라고 할 수 있을까? 이건 너무 이상하다. 네. 하지만 작가가 자기 작품이라고 또 한다면 딱히 다른 방법도 없는 거 아니냐. 그렇죠. 답답하다. 좀 총체적으로 혼란스럽다. 지금 이런 반응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다음 롯데 수사로 넘어가겠습니다. 화장품 업체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이 신영자 롯데 장학재단 이사장이 조금 전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피의자 신분입니다. 검찰은 신 이사장이 롯데그룹 비자금에 관여한 정황이 있는지도 조사할 예정입니다. 누나가 검찰 조사를 받는 동안 동생이죠. 신동주 부회장은 새 변호사를 선임하는 데 여념이 없습니다. 특수통으로 알려진 남기춘 변호사가 영입 1순위라고 합니다. 네, 신영자 이사장이 조금 전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검찰이 롯데 일가를 아마 소환한 건 지금 처음입니다. 먼저 현장 영상 장면부터 한번 보시죠. 검사님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 그 돈이 롯데 비자금으로 이어지는 거 아닌가요? 죄송합니다. 신경한 말씀 해주십시오. 검찰에 가서 모든 사실을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밝히실 건 없으십니까? 죄송합니다. 네, 손정희 변호사. 원래 이제 저렇게 출두하게 되면 검찰에서 밝히겠습니다는 말로 이렇게 되게 일관을 하게 되는데 뭐 어쩔 수 없죠. 뭐 일단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근데 오늘 나오는 장면, 출두 장면을 놓고 좀 약간 이런저런 재밌는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패널로 준비를 했습니다. 과거에 저 유병헌 사건 때 탤런트 전향자 씨, 그다음에 이른바 땅콩 회항 논란에 이제 조연아 씨, 그다음에 신영자 씨. 이번에 좀 나오는 장면을 놓고 여러 가지 얘기들이 좀 있어요. 그 약간 중간 정도의 어떤 중간 이미지 정도로 메이킹은 보이죠. 잘했던 것 같습니다. 네. 전향자 씨 같은 경우는 사회적 무리가 굉장히 컸는데 그렇죠. 너무나 화려하고 너무나 당당해서 오히려 조금 국민 정서에 맞지 않아서 비판을 네. 받았던 적이 있었고요. 네. 네. 조연아 부사장 같은 경우는 사실은 너무나 지탄이 크다 보니까 사실 취재진의 열기도 너무 크고 사실은 네. 그래서 얼굴을 들지 못할 정도의 포토라인을 썼었는데 또 근데 그 안에서는 화장실에 대한 어떤 또 라인이나 이런 거를 해서 소위 말하는 좀 특혜성 그 출석이었다라는 얘기도 있었고요. 신영자 이사장 같은 경우는 그래도 조금 더 단정한 차림에 상당히 말을 아끼고 뭔가 명시적으로 뭔가 국민들한테 송구한 마음이나 사과를 하진 않지만 그래도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진지하게 임했던 모습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박상민 변호사. 그런데 또 이 와중에 롯데 형제난이 다시 시작될까? 여기도 또 관심이 쏠립니다. 지금 신동주 부회장은 변호인 선임하는데 상당히 애를 쓰고 있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근데
신동주 회장이 영입하고 있는 사람이 남기춘 검사장이라고 네. 상당히 좀 정의감이 투철했던 사람이거든요. 네. 소위 말하는 특수통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네. 한화 예전에 뭐 비자금 사건을 그렇죠. 수사했던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네. 근데 제가 알기에는 지금 롯데그룹이 큰 대형 로펌을 많이 선임했어요. 네. 네. 예, 우리나라에 굵지가 않은 대형 로펌을 많이 선임하고 그 대형 로펌에서도 기라성 같은 사람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개인적으로 이 남기춘 전 검사장, 예, 지금 서부지검, 변호사죠. 예, 예. 지금 변호사, 이 사람을 수임한 이유가 무엇일까? 지금 연수원 15기인데 연수원 15기면은 네. 지금 검찰총장보다 그 더 있죠. 높은 예. 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은 별로 그렇게 영향력 있을 만한 건 아닌데 다만 제가 볼 때는 네. 이분이 특수통을 많이 역임했기 때문에 수사를 많이 했기 때문에 네. 어떤 검찰의 수사 방향에 따른 방어 방법을 잘 할 것이다. 그래서 이 남기춘 변호사를 지금 접촉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수사 내용은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 넘어갑니다. 류신시대, LA 다저스 류현진 선수와 유신시대를 합친 말인데요. 요즘 야구 팬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신조어라고 합니다. 류현진 선수의 국내 에이전시가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류 선수의 비방글을 내려달라고 요청한 게 발단이 됐습니다. 해당 게시물은 류 선수가 팬들의 사인 요청을 거의 받아주지 않는다면서 또 홍보성 봉사활동에 가서도 내내 불성실했다고 지적했는데요. 글이 삭제되자 야구 팬들은 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금지 약물을 복용했다가 2년간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러시아의 테니스 스타 마리아 샤라포바가 하버드생이 됐습니다. 입학 절차가 까다롭기로 유명한 하버드 경영대학원에 합격했다고 하는데요. 샤라포바는 자신의 SNS에 하버드에서 찍은 사진을 올리며 믿을 수가 없다고 기뻐했습니다. 자격정지 기간이 지루하진 않겠네요. 자, 하재경 평론가. 예. 사라포바 말고도 그동안에 하버드에 들어갔던 해외파 배우들이 많았죠. 예, 뭐 외국의 이제 하버드라든가 그에 준하는 유명한 대학들, 네네네. 이른바 뭐 아이비리그라고 하는 네. 그런 데 들어가는 유명인들이 많이 있었는데 일단 나탈리 포트만이라고 네. 아카데미 여우주연상도 받았던 그런 여배우인데 하버드 대학교 심리학과에서 공부를 했고 네. 네. 또 엠마 왓슨이라고 해리포터에 나왔던 네, 그렇죠. 유명하죠. 여배우 같은 경우에는 브라운대 네. 또 그 조디 포스터 역시 또 아카데미 여우주연상 받은 네. 이분 같은 경우는 예일 대학교에서 영문학을 전공했고 네. 메릴 스트립 같은 경우에도 예일대, 리즈 위더스푼 같은 경우에는 스탠퍼드 대학 중퇴를 했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사람을 고등학교 때까지는 거의 쥐어 짜듯이 공부를 시키고 네. 대학교에 네. 가면은 조금 풀어주는 분위기가 있는 반면에 네. 미국은 고등학교 때까지는 좀 여유를 주다가 대학교에 들어가는 순간 사람을 거의 뭐 쥐잡듯이 공부를 시키는데 네. 연예인이라고 봐주진 않기 때문에 이 스타들은 미국의 대학교에 가서 정말 힘들게 공부를 한 것으로 보이고 네. 우리나라는 좀 출석 안 해도 은근히 좀 봐준다 이런 것도 있지만 음. 미국은 그런 것도 없기 때문에 정말 제대로 공부한 것 같습니다.